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달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69세 최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할머니는 매일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딱 한국 어르신들이 드시는 평범한 식단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인 씨, 나는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산책 나갔다 오면 저녁까지 꼼짝도 못 하겠어. 저는 영양 전문가께 문의해서 할머니 식단을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세 끼를 드시면서도 단백질은 거의 안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밥과 나물 위주라 탄수화물은 충분했지만 정작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밥은 잘 먹는데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최강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약보다 먼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왜 60대 이후에 단백질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께 확인해 본 결과 60대 이후에는 1년에 1-2%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70대가 되면 더 빠르게 감소하고요. 문제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후 침대 생활이 길어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시니어 건강이 무너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근감소증 관리 트레이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육은 시니어의 생명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실제로 작년에 동네에서 만난 72세 김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에 식사는 잘하셨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 1-2년 내에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4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다리가 무겁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쉽게 못 일어납니다. 팔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께 확인한 결과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급격히 불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걷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야 해요. 노년내과 전문의께 문의해본 바로는 보행 속도는 근육 건강의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저녁이면 기운이 바닥납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누워있고 싶다면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인데 이게 줄어들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하는 게 2개 이상이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세요. 첫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시니어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47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같은 양의 닭가슴살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영양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건새우는 동물성 단백질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시니어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도 부담이 적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건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주죠. 시니어에게 딱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새우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된장국에 건새우 5-7마리 정도 넣어보세요.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단백질과 칼슘이 녹아나와서 흡수가 더 잘 돼요.
된장의 발효 성분이 단백질 소화도 도와줍니다. 반찬으로는 건새우 볶음도 좋아요. 건새우를 물에 살짝 불린 후 들기름에 볶고 간장과 참깨로 간을 맞추면 고소하고 맛있는 밑반찬이 됩니다. 하루 한 숟가락씩만 드셔도 단백질 섭취에 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건새우의 단백질이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높여주거든요. 시금치 된장국에 건새우 넣으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황태포입니다. 황태포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예요. 100g당 단백질이 60g 이상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시니어분들에게 딱 맞는 식품이죠. 특히 황태포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해요. 내과 전문의께 문의해본 바로는 황태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황태포에는 타우린도 풍부해요. 타우린은 간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시니어분들이 자주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황태포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 식사로 황태구이를 드시는 거예요. 황태를 물에 살짝 불린 후 프라이팬에 구워서 고추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아침부터 든든한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국으로 드셔도 좋아요. 황태국은 해장국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은 단백질 보충에도 최고예요. 황태를 무와 함께 끓이면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줘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재활 운동 트레이너께 여쭤봤더니 운동 후 30분 이내에 황태국을 드시면 근육 회복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황태국 한 그릇 드시면 근육이 더 빨리 회복돼요. 여기서 궁합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황태 무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쪼개줘서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황태국에는 물을 꼭 넣으세요.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백지당 단백질이 36g 정도 들어있고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기 힘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에요. 더 중요한 건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돕고 눈 건강에도 좋아요. 영양 전문가께 확인한 결과 검은콩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과 시력까지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만난 66세 박 아저씨는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레인 씨,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검은콩 한 숟가락씩 먹었더니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저녁에도 힘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은콩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검은콩 삶아서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불렸다가 아침에 삶으면 됩니다. 삶은 검은콩은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아요. 검은콩차로 드셔도 효과적이에요. 검은콩을 살짝 볶아서 물에 우려내면 고소한 차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궁합 팁 하나 드릴게요. 검은콩 들기름 조합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삶은 검은콩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오메가3 지방산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줘요. 아주 간단한 밑반찬이 완성됩니다. 검은콩을 갈아서 두유처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검은콩 50g 정도를 삶아서 믹서에 갈고 우유나 두유와 섞으면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음료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백질도 잘못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고기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고기에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과 전문의께 문의해본 바로는 시니어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7:3 비율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새우, 황태 같은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검은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검은콩을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간장에 졸인 검은콩 맛있죠? 하지만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간장 대신 들기름과 참깨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은 줄이고 영양은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맛 추가를 조심하세요. 검은 콩 조림에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내분비내과 전문의께서 당뇨 환자는 검은 콩을 삶아서 그대로 드시거나 최소한의 간만 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져요.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진다면 갑상선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노년내과나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소화기 질환이나 소화효소 부족일 수 있어요. 소화기내과 진료를 추천드려요. 단백질 섭취를 늘렸는데 오히려 몸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장내과 전문의께 상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단백질 부족은 건강 악화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저녁이면 기운이 바닥난다면 단백질 부족 신호예요. 시니어에게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는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입니다. 건새우는 된장국이나 볶음으로, 황태포는 구이나 국으로, 검은콩은 밥에 섞거나 차로 드시면 좋아요. 건새우 시금치, 황태, 무, 검은콩 들기름 조합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단, 고기 위주 식단은 피하고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드세요. 검은콩 짜게 조리하지 말고 당뇨 환자는 단맛 주의하세요. 여러분, 근육은 약보다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근육은 병을 예방해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식품 3가지를 꼭 챙겨 드세요. 최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3개월 동안 건새우, 황태, 검은콩을 꾸준히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산책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레인 씨,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건새우 한 봉지, 황태 몇 마리, 검은콩 한 봉지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2주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몸이 먼저다 채널 운영자 저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